Every time we do, my heart starts to race. Every time I'm near you, I feel so your embrace. Every time we do, it's like a warm embrace. Every time I'm near you, I feel your sweet embrace, love. 네, 반갑습니다. 저희 지금 리모트 컨트롤이 작동이 안 돼가지고 약간 혼선이 있었는데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앞서 들으신 노래 어떠셨나요? 좋았습니다. 혹시 이 노래 들어보신 적이 있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사실 이 노래 들어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왜냐면 이 노래는 챗GPT가 작사, 작곡한 곡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GPT 작사, 작곡 능력은 오늘 우리가 알아볼 4시간에 걸쳐 알아볼 능력이 정말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네, 오늘 알아볼 챗GPT. 그럼 저희가 먼저 GPT가 뭔지를 알아봐야겠죠. 챗GPT,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GPT 줄임말입니다. 오픈AI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챗GPT는 지금 정말 뜨거운 전 세계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GPT가 인간에게 미칠 영향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학자 레이몬드 커너즈는 얘기했습니다. 특이점은 언젠가 도래한다. 인간과 같은 지능의 AI는 반드시 개발될 것이다. 챗 GPT는 이 특이점이 어느 위치쯤에 있을까요? 저희가 이따 소개해드릴 챗 GPT와 함께라는 책에는 AGI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전문가들은 오픈 AI사가 챗 GPT 차기작으로 준비하고 있는 이 AGI라는 시스템이 이 인공지능의 특이점을 넘어서는 첫 번째 모델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챗 GPT가 등장했을 때 그 상황처럼 당황할 것인가? 아니면 AGI가 등장했을 때 드디어 이것이 왔구나.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걸 이용해 나갈 것인지 태연하게 생각할 것인가? 그럼 오늘 이 강연을 듣는 여러분들이 마인드 차이에 달려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챗GPT를 정의하자면 바로 특이점, 바로 앞에 서 있는 인공지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파이낸셜 타임즈의 기사입니다. GPT-4가 처음 등장한 뒤에 사실상 인간의 기본적인 지능 정도를 뛰어넘었다고 볼 수 있다라고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밝혔는데요. 그 다음 기사입니다. MIT 테크놀로지 리뷰라는 잡지에서 이런 머신러닝 모델이 미국의 80%의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인공지능은 미국의 로스쿨 시험, 의학 시험, 우리 사실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시험에 B+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서 무난하게 합격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의 80% 이상의 일자리에 잠재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화형 AI가 침범할 주요 직업은 변호사, 번역가, 시인, 작사가, 통역사 등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10년 전에 스마트폰이나 로봇이 등장할 때도 똑같이 이런 로봇과 이런 친구들이 우리 인간의 일자리를 넘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화형 AI가 좀 더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런 대화형 AI들은 우리 인간들이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처럼 직접 가지고 싶은 그런 전문직이나 기능직에도 이 GPT들이 침범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 정리하자면 이런 로봇 단순 노동 업무를 대체하지만 GPT는 아까 말씀드렸던 변호사나 의사처럼 기능과 전문직까지 침범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GPT에도 여러 가지 단점들은 존재합니다. 바로 첫 번째 인포베스티인데요. 인포베스티는 사실 프랑스어에서 유래된 말로 이런 정보의 과다된 홍수라고 의미합니다. 이런 GPT들이 되게 많은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들은 이것들 중에서 어떤 정보가 나에게 유익이 되고 어떤 것이 허위 정보인지를 명확히 가려내야 될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다음으로는 할루시에이션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따가 저희 질문들 받아본 것 중에서 등장할 용어이기도 하지만 할루시에이션은 저희가 마치 서술형을 담았을 때 뭔지 잘 모르면서 일단 써내려가 보는 그런 역할을 말하는 건데요. 인공지능도 인간이 명확한 질문을 하지 않으면 자기가 최대한 아는 것과 비슷하게 얘기하려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섞어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범죄적 사용입니다.
이런 인공지능은 일반 코딩 전문가들이 아니어도 손쉽게 범죄와 관련된 코딩을 만들어내고 개인정보도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범죄적으로도 자주 쓰이고 있다는 미국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실 인공지능이 말하는 정보가 인간이 인터넷상에 내보낸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인공지능의 정보의 그 저작권 범위가 어디까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이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아직까지는 인공지능 저작권을 풀어놓고 제한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제가 일단 인공지능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 챗GPT를 어떻게 해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세 가지 팁을 얘기하고 제 발표는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GPT 활용도 200% 팁이라는 제목으로 준비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 한번 보실까요? 네, 한글보다는 영어를 사용하자입니다. GPT는 영어 기반의 정보 80%와 나머지 외국어의 정보 10% 정도를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번역 기능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영어로 바꿔서 질문을 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컨텍스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보실까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입니다. GPT는 말 그대로 대화형 인공지능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대화하는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친구와 대화할 때도 그냥 뭐 맥락 없이 툭툭 던지면 저희도 원하는 대답을 얻기 어렵잖아요. 이런 인공지능 시스템들한테도 최대한 내가 원하는 조건을 넣어서 자세하게 설명할수록 이 친구가 알아먹는 정도도 달라진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용입니다. 확장 프로그램을 적극 이용하자입니다. 사실 GPT는 2022년 이후의 내용을 아직까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확장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이런 22년 이후의 일들도 손쉽게 대답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고 여러분들이 뭐 영어 친구로도 만들 수 있고 여러분들이 뭐 수행평가에 뭐 관한 내용이거나 과제 탐구할 때도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여러 확장 프로그램이 크롬이라는 웹사이트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GPT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제가 마쳤고요. 저희 일단 조금 더 미래 사회와 프레카리아이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알아보기 위해 허세윤 학생을 단상위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춰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챗GPT 발표를 맡게 된 컴퓨터공학과를 지망하는 허지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챗GPT, 이 최근 가장 핫한 이슈죠. 이제 이 챗GPT가 이제 왜 핫하냐? 저도 이제 자료를 조사하면서 이제 많은 것을 알게 됐는데 이 챗GPT는 이제 사람들의 의견이 좀 많이 갈리는 편이기 때문에 좀 핫하다 생각했습니다. 이 챗GPT 의견이 왜 갈리냐? 이 챗GPT로 인해서 이제 일자리를 얻어서 이 새로운 기회가 되어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생기는 반면 이제 일자리를 잃고 이제 경제 활동이 불가능해져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께 오늘 이 챗GPT 일자리 문제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챗GPT 이제 사회는 우리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AI가 있다. 이것은 저의 생각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는데 인간 사회는 항상 빠른 속도로 변화해 왔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때마다 커다란 태풍의 눈과 같은 존재가 있었습니다. 이제 지금은 챗GPT, 그러니까 즉 인공지능 언어 모델이 저는 그 중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말이 잘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이제 저랑 같이 자료를 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위 자료는 이제 2019년 자료입니다. 무려 이제 4년 전 자료인데 상위권의 직업 대부분 이제 컴퓨터 관련 직업인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제 챗GPT의 등장과 함께 우려되는 내용이 이제 챗GPT가 프로그래머들을 도와주는 이제 우호적 존재인가 아니면 이제 프로그래머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적대적 존재가 될 것이냐에 대한 우려입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테트리스 모두 아시는 정말 대중적인 게임이죠. 이 테트리스를 이제 프로그래머들이 모두 배워야 하고 이제 이때까지 가장 많이 쓰여왔던 C 언어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제 구글링을 통해서 이제 C 언어로 테트리스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코드를 프로그래머들은 대부분 300줄 이상의 코드를 추천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챗GPT에게 이제 테트리스 코드를 C 언어로 만들어줘라고 물어봤을 때 테트리스 코드를 챗GPT는 무려 92줄 만에 완성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왜 프로그래머들의 일자리와 관련이 되느냐? 이제 현재 삼성에서 4억, 5억씩 연봉을 받고 일하시는 프로그래머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이제 공통적인 능력이 이제 코드를 얼마나 간결하고 알아보기 쉽게 만드느냐입니다.
이 능력을 챗GPT가 갖고 있으니 이제 프로그래머들은 이제 일자리에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저도 이제 자료를 조사하면서 이제 저도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으니까 조졌다 이거. 내 일자리 없어지는 거 아니냐. 나 이제 뭐 먹고 살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아직 챗GPT는 실수가 많고 오류도 많으니 이 간단한 코드를 대체하는 작업은 가능해도 이제 이 오류 코드를 수정하는 작업이 새로 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자료를 한번 보시면 이제 다음 자료는 2014년, 자 무려 9년 전 자료입니다. 이게 한국고용정보원에서 784개의 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미래 유망 직업 목록입니다. 자, 8위와 19위에 회계사가 이제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른쪽 목록 이제 옥스퍼드 대학 교수의 이제 논문 자료를 보게 되면은 회계사, 세무사가 95.7%로 주요 이제 인공지능 대체 확률이 가장 거의 높은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자료들을 보았을 때 저희는 이제 이 챗GPT의 일자리 대체 가능성 외에도 한 가지 사실을 더 알 수 있는데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저희의 일자리도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늘어나나 일자리는 줄어든다. 자, 이것은 이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나오던 이제 말인데 이제 뉴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2년 사이에 중국의 노동자 200만 명이 로봇에게 일자리를 넘겨주어야 했습니다. 자, 뭐 중국 인구 12억이고 뭐 인구 제일 많으니까 뭐 200만 명 그렇게 의미 있는 숫자 같진 않은데 자, 이거는 미국의 경우로 한번 보면 미국은 향후 미국의 일자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3,600만 개의 일자리를 이제 인공지능이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아예 크게 전 세계 단위로 보게 되면 이제 2030년까지 전 세계 노동자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8억 개의 일자리가 인공지능이 대체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자, 다음 자료는 JTBC가 2011년 방송했던 자료인데 가운데 보이는 둥그런 원이 전체의 일자리 파이입니다. 이 파이를 일자리 자동화 가능성이 높은 정도로 이제 3등분을 해서 이제 가장 높은 정도와 중간 정도에 있는 인구가 70% 이상이 이제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고 가장 낮은 구역에서도 30% 미만이 자동화되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일자리를 잃었을 때 모두 가능성이 낮은 구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정말 좋은 일이겠지만 이 사회는 정말 차갑고 냉정하죠. 그리고 저렇게 모두 들어갈 만큼 구역이 넓지도 않고요. 그렇게 해서 생긴 게 이제 프레카리아트라는 신조어입니다. 이 프레카리아트라는 신조어는 이제 이탈리아어로 불안정한이라는 프레카리오와 무산 계급을 뜻하는 프레타리아트라는 합성어입니다. 이 무산 계급이 무엇이냐?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무산 계급이란 쉽게 말해서 자신의 재산이 없어서 이제 몸으로 이제 때워서 일을 하시는 분들을 말하는데 현대 사회에 대입해서 보면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이제 노가다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쉽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저임금, 저수료 노동에 시달리는 불안정 노동 무상 계급을 나타내는 프레카리아트라는 말이 새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저는 챗GPT의 단점, 이제 어두운 면만을 이제 저는 주장을 했는데 이 챗GPT 분명 정말 좋은 기술이고 인류의 발전을 끝없이 이뤄낼 수 있을 만큼 정말 중요한 핵심 기술입니다. 그러나 이 기술이 정말 잘못 사용되고 너무 많이 사용되게 되면은 이제 인류의 발전은커녕 퇴보를 이뤄낼 수 있을 만큼 조금 무서운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이 챗GPT가 인류를 도와주는 우호적 존재가 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모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레카리아트와 미래 사회에 우리 인간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약간 지금 잠오시려고 하시는 분들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저희가 지금 여러분들 잠 좀 깨시라고 재밌는 프로그램 또 하나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홈베이스에서 11일 동안 여러분들 1, 2, 3학년의 질문들을 약 80개가량 모아봤는데요. GPT에게 하고 싶은 질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GPT에게 어떤 질문들이 있었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GPT가 어떻게 답하는지까지 직접 보고 또 GPT가 답하지 못하는 질문이 있다면 저희가 직접 이 자리에서 3톤까지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함께 도와줄 장재현 학생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학년 장지현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제 질문을 모아봤는데 여기서 6개만 저희가 한번 선정을 해서 제가 질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보도록 하시죠. 이 질문이 좋은 것 같습니다. 강아지와 꽃을 주제로 한 100자 이내의 소설을 써달라고 하는 사람이 계십니다. 이걸 챗GPT한테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화면에 살짝 차질이 생기긴 했지만 뭐 챗GPT가 이 정도 썼으면은
되게 준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질문 약간 참신한 것 같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두 길 중에서 한 길에는 5명이 서 있고 다른 한 길에는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십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나가지고 멈추지 못하고 두 길 중 한 길을 무조건 가야 할 때 과연 챗GPT는 어떤 선택을 할지 물어보겠습니다. GPT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과연 GPT가 어느 길을 선택할지 저희 중학교 도덕책에도 나와 있는 문제 같습니다. 2학년 3반 이현민 군의 질문. 과연 GPT가 어떤 선택을 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일단 할머니께서 사망하셨고요. GPT가 이거 어떤 것이 윤리적인 딜레마이기 때문에 무엇이 바르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자기 생각을 정확한 논거를 통해서 피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뭐 마음에 드는 질문 하나 더. 네, 다음 하시죠. 질문 한번. 이 질문 하신 분 혹시 누구신가요? 이 질문은 방금 이 질문이요. 네네네. 이게 2학년 3반 이현민 씨라고 합니다. 이제 좀 윤리적 문제를 물어봤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좀 참신하다고 생각하고 싶은데 저희 그럼 뭐 책 한 권 선물로 드릴까요 그러면? 좋습니다. 이현민 씨 한번 나오고 네, 2학년 3반 이현민 학생 앞으로 한번 잠깐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네, 굉장히 GPT에게 참신한 윤리적 문제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2학년 8반 허재은 친구가 질문을 했습니다. 재윤 학생. 되게 솔직한 질문입니다. 무슨 영진고등학교는 어떤 학교냐? 영진고등학교는 어떤 학교니? 그다음 지금 영진고등학교 재학생이 있는 앞에서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할 텐데요. 대학 우와 맞네. 아 전문대. 사실 AI를 신뢰할 수 없는 결정적 예시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상당히 좀 맞습니다. 네, 46년도 아닐 뿐더러 네, 저기 뭐 해외 연수 등의 기회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지는 않죠. 네, 그래서 좀 아쉽게 됐습니다. 좀 분발해야 될 텐데요. 네, 다음 질문 한번 더 읽어볼까요? 네,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질문도 약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뭔가요? 열이 나고 구토 증상이 있고 어지러움증이 있을 때 처방전을 좀 알려달라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네, 1학년 2반 박중아 학생의 질문입니다. 네. 열이 나고 강한 구토와 어지러움 증상이 있는데 처방전을 좀 알려줘 라는 질문입니다. 이제 의학 질문인데요. 과연 답할 수 있을지. 네, 보시는 것과 같이 오픈 AI 챗 GPT는 의료와 관련된 질문에서는 답변을 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윤리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내부 규정에 따라서 네, 질문에 답하지 못했는데요. 그러면 질문에 답하지 못한 몇 반이죠? 1학년 2반 박중아 학생 지금 계신가요? 자, 지금 그러면 단상으로 모셔서 저희가 또 상품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한번 볼까요? 네, 보겠습니다. 2학년 5반 최민석 군이 질문하였습니다. 세계 7대 수학 난제를 풀어달라. 아유, 세계 되게 답이 없는 7대 수학 질문이군요. 문제. 그렇습니다. 저희 학교 수학생들도 약간 어려우실 것 같은 문제를 챗GPT가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수학 난제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봤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어제 돌려봤을 때는 수학 단제에 답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답을 못하는 상황인데 이것으로 또 알 수 있는 것은 챗 GPT가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반복적인 답을 사람에 따라 창의적으로 답할 수 있다는 점 알려주면서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질문도 약간 참신한 것 같습니다. 2학년 3반의 이현민 분이 친구가 질문을 했습니다. 현재 대통령이 누구냐?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정치적 문제인데 간단한 질문입니다. 굉장히 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오픈 AI는 2021년 9월 이후의 정보는 아직까지 답변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2021년 이전의 시점에 대해서 이 친구가 이제 머신러닝을 통해서 배워놨기 때문에 답을 하지 못했는데요. 제가 지금 2학년 3반 이호민 학생은 지금 온라인으로 독감 때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추후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한번 또 보도록 할까요? 네,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되게 재밌는 질문이 있습니다. 2학년 4반 곽준영 군이 질문했습니다. 박준영 학생. 네, 내가 키가 작은데 여자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 굉장히 개인적인. 네. 저는 사귈 수 없다고 저는 답변을 해드리고 싶은데 GPT 생각은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요. 나이스. 굉장히 길게 지질 끄는 걸로 봐서는 사실상 사귈 수 없다는 말을 돌려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일단 사용자를 위로해주고 개인적인 논리를 잘 들어간 거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그러면 시간상 마지막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할까요? 네, 마지막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요 질문 한번 볼까요? 2학년 3반 손성모 친구가 질문했습니다. 2035년 르세라핌의 신곡이 무엇이냐? 이거 되게 난해한 문제죠. 이거 뭐, 네, 사실 이 질문은 거의 뭐 GPT를 예언가 수준으로 보시고 질문하신 것 같은데 점쟁이가 아니죠, GPT는. 네, 발표된 신곡에 대해서는 미래에 해당하는 시기에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저희 질문 리스트가 끝났는데요. 저희 지금 지금 챗 GPT와 함께 저자이자 관련 분야 전문가이신 김효정 전문가님을 저희가 초대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먼저 귀한 시간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사전에 10개의 학생 질문을 간추려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질문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질문해 주세요. 첫 번째 질문자 먼저 일어나 볼까요? GPT와 AI는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그들이 학습하는 방법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인공지능이 우리가 AI라고 부르잖아요. 인공지능 안에 GPT라는 모델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에는 굉장히 다양한 학습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GPT는 언어를 학습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행동 모델이라고 뒤쪽에 이런 질문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런 언어 행동 모델 중에서 GPT라는 모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AI 안에 GPT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답변이 되셨을까요? AI가 GPT 안에 있다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챗GPT 모델이 다른 자연어 처리 모델과 비교해서 보이는 장점과 한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사실 GPT라는 게 모든 자연어 처리 모델 중에서 사실상 지금으로서 가장 위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연어 처리 모델
모델과 비교해서 장점과 한계를 찾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이 자연어 처리 모델에서 생겨나는 한계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장점 먼저 설명을 드리면 장점은 일단 우리가 이제 GPT라는 기술들이 원래 있었던 기술들인데요. 그런데 이 챗 GPT는 우리 같은 일반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거를 웹 서비스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개발자들만 사용했던 기술들을 일반인들에게 주었다 하는 것들이 이제 장점이 되었고 그 다음에 한계점은 이게 모든 자연어 처리 모델에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일단 첫 번째로 수학을 잘 못합니다. 이 친구들이 언어만 학습을 했기 때문에 연산 기호라든지 숫자 같은 것이 조금 약해요. 그래서 세 페이지, 한 페이지, 뭐 100자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신 정보를 잘 모르는 단점이 있는데 이건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전문 용어나 신조어를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챗 GPT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학습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이거를 학습을 할 때 이 데이터를 찾을 때 그냥 인터넷에서 뭔가 뉴스에서 블로그에서 그냥 모든 것들을 싸그리 끌어가지고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런 전문 용어나 신조어들은 이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적겠죠. 그래가지고 이 챗 GPT는 전문 용어나 신조어 같은 거는 잘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의 고유한 경험 같은 경우에는 이 챗 GPT는 굉장히 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했기 때문에 개인의 경험, 개인의 생각 이런 것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을까요? 잘 들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챗 GPT는 어떻게 같은 질문을 해도 매번 다른 답변을 보여주나요? 네, 이 친구는 사실 생성 모델이라는 종류입니다. 생성 모델은 뭐냐면 사실 공부하는 건 똑같아요. 굉장히 대규모의 텍스트들을 학습하게 되었고 그런데 이 생성 모델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책을 읽고 여기 있는 걸 똑같이 가져오는 게 아니라 여기 있던 것을 이제 랜덤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새롭게 답변을 생성하게 돼요.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너무 전문적이라 가지고 조금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드렸는데 일단은 우리가 나는 집에 간다 라는 단어 문장이 있으면 나는 뒤에 갈 수 있는 게 집에라는 게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 확률이 높은 것들을 뒤에 붙이고 해서 글을 완성해 주는 것이 GPT라는 모델 그리고 생성 모델이라는 건데 우리가 이 내부 상태나 랜덤적인 요소들이 꼭 존재를 해요. 왜냐하면 이게 확률이 높은 이게 확률이 높은지는 계속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프롬프트에서 질문이 한 글자, 두 글자, 세 글자 조금만 달라졌는데도 똑같은 게 아니라 다른 답변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새로운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 변수들을 모두 통제해서 A는 B다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애초에 A를 질문하면 다양한 걸 생성해주는 게 생성 모델의 특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드저니와 같이 예술업계로 진출하는 AI가 최근 많이 보이는데 인간의 창의성을 AI가 어느 정도까지 침범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진짜 좀 민감한 문제이긴 하죠. 그런데 사실 이제 이 AI는 조금 더 희망적인 이야기를 먼저 드리면 AI는 기존의 데이터랑 패턴을 기반으로 생성된 결과물을 줘요. 그래서 이제 지금 있었던 데이터에 기반한 것들은 만들기 정말 잘하지만 새로운 개인적인 것들은 뭐 정말 잘 생성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제 완벽하게 새로운 것들 이런 것들은 AI가 생성을 절대 못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현재까지 기술로는 그런데 사실 이제 미드저니 같은 게 예술업계로 진출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굉장히 그 분야가 좁아요. 그래서 그 작은 대회에서 그러니까 작은 대회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대회에서 하나, 두 개 우승할 수는 있겠지만 이 미드저니가 모든 대회를 싹 쓸고 예술업계를 통째로 뒤바꾸고 이런 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새로운 분야가 생성이 되겠죠. 어떤 분야냐면 이제 인공지능과 활용한 미술업계 이런 새로운 업계들이 생겨날 거고
그래서 이 AI한테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거나 혹은 내 생각들을 실현할 수 있는 도구로 지금은 생각해 주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롬프트를 넣어야만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인간에게 의존적. 네, 혹시 답변됐을까요? 네, 창의성에 관한 전문가님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챗 GPT와 같은 AI 프로그램들이 향후 3, 5년 사이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발전할 거라 예상하시나요? 네, 이게 진짜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게 너무 어려운 질문이긴 해요, 사실. 이제 지금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어서 당장 일주일, 이주일 혹은 뭐한 6개월 정도 뒤만 가도 정말 모르겠거든요. 근데 어떻게든 예상을 해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사람이 느끼고 있는 시각, 청각, 미각 등등 이런 감각들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시각은 그냥 카메라 달고 청각은 그냥 뭐 마이크 달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들을 종합해서 이게 어떤 보이스고 이게 어떤 소리고 이런 것들이 합쳐지는 작업은 사실 아직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간과 거의 동일하게 생각하고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사실 지금도 조금씩 호퇴되고 있는 건데 인공지능 간의 협업 기능이 강화됩니다. 이거를 정말 얘기하고 싶은데 사실 오늘부로 이제 플러스트 요금제, 그러니까 유료 요금제를 쓰시는 분들한테는 이 기능이 조금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이 챗GPT랑 계산기를 같이 쓸 수 있고 챗GPT랑 뭐 주식 프로그램을 같이 쓸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조금 생겨났단 말이죠. 근데 이게 지금은 사실 정말 와닿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게 조금만 더 지나면 개발자들이 어떤 걸 내놓느냐 새로운 웹이나 앱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들을 내놓기 시작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인공지능들 간의 협업 기능이 강화될 거고 두 번째로 얘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지금 2030년에 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이런 건 안 된다라는 말도 있는데 AGI라고 하는 범용 AI가 등장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괜찮을까요? 자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 질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I가 인간의 감정을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 일단 질문을 너무 잘해주셨어요. 감정을 느낄 수 있나요? 라고 했으면은 사실 답을 제가 못 드렸을 수도 있는데 감정을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해주셨잖아요. 저는 감정을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합습하는 이 데이터들은 사실 인간이 만든 데이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인간이 만든 데이터들은 다 감정이 반영되어 있는 결과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학습하는 인공지능도 감정을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챗GPT한테 이제 내가 힘들다 어렵다라는 상황을 얘기를 하면은 얘가 공감도 해주고요. 나 기쁜 일 있었어 하면 축하도 해주고요. 이런 식으로 감정처럼 보이는 것들이 구현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을까요? 감정에 관한 전문가님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 질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은 AI가 만든 결과물의 저작권을 생각하시나요? 지금 정말 논란이 되고 있는 분야긴 한데요. 사실 이 저작권 문제는 지금까지 현재 인공지능을 만든 사람들은 프롬프트를 이용한, 입력한 사용자한테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챗GPT한테 블로그 써줘, 논문 써줘 뭐 이렇게 하면은 일단 이 저작권은 딱히 누구한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쓰면 된다는 그런 현재까지의 기준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법적으로나 이런 제도적으로는 아직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갑자기 생겨났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필요하고요. 사실 이게 진짜 문제는 아니죠. 뒤쪽에 나오는 스스로 결과물을 만드는 인공지능이 생기면은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뭔가 인풋을 줘야지. 그러니까 무슨 텍스트를 입력하고 해야지만 결과물이 나오는데 나중에 되면은 자기 알아서 막 그림을 만들고 글을 쓰고 상품을 팔고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정말 개발자한테 있는 것인지 인공지능한테 있는 것인지
대한 논의가 진짜 진지하게 필요할 때가 이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에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되고, 그리고 사실 이제 인공지능이 진짜 자기가 혼자서 생각해서 만들었다면 뭐 인공지능한테 줘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사실 인공지능은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인공지능을 감옥에 보낼 수 없잖아요. 그렇죠? 벌금을 물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인공지능을 우리 법안에서 어떻게 처벌할 수 있고 책임할 수 있고 규제를 할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한 논의가 아직은 사실 많이 부족하고 정말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프롬프트를 입력한 사용자한테 저작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는 많이 논의해봐야 될 사안이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작권에 관한 교수님의 말씀, 교수님의 전문가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질문입니다. 네, 전문가님의 챗 GPT와 함께 중에서 AGI 시대의 도래에 대한 내용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AGI 시대의 풍경이 아직은 잘 그려지지 않는데 인공지능이 인간의 특이점을 넘은 미래 사회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 AGI 시대의 도래라는 내용을 책에 담긴 했지만, 이거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말이 많은 주제예요. 이게 진짜 올 것이다, 안 올 것이다, 생각보다 빠르게 올 것이다, 혹은 죽어도 안 올 것이다, 뭐 이런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 AGI 시대의 풍경을 그나마 상상이라도 해보자면, 인간의 인지 능력을 인공지능이 초월할 것이고요. 과학 연구, 문제 해결, 창의적인 작업들을 그냥 인공지능이 알아서 할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사실 알아서예요. 우리가 시키지 않아도 인공지능 스스로가 발전하고 과학, 기술, 문제, 의료, 보건, 행정 등등을 자기가 알아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진보가 되면은 우리가 실제로 옛날에 이제 SF 영화에서만 봤던 사이보그 그런 것들이 실제가 될 수 있겠죠. 사실 지금 구현되기까지는 정말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사실 SF나 공상과학, 공상소설에 나오는 것들이 그냥 거의 실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고, 인간이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할지, 어떤 것들을 해야 할지 이거는 진짜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저도 맨날 고민하고 있어요. AGI 시대에 대한 자세한 의견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그 다음 질문입니다. 챗 GPT에게 시리, 구글 어시스턴트와 같은 다른 AI 모델과 달리 할루시네이션 현상이 유독 좀 심하게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뉴스에서 많이 다뤄가지고 할루시네이션이 좀 더 많아 보이는 것 같긴 한데요. 실제로 검색을 해보거나 하면은 생각보다는 이 그럴싸한 거짓말이 할루시네이션이 별로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원인들을 일단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시리랑 구글 어시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진보한 언어 모델이거나 인공지능이 아니에요. 얘들은 그냥 핸드폰에 있는 기능을 찾아주고 목소리를 인식해서 그냥 그나마 유사한 기능들 찾거나, 혹은 얘들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대로 설명해주고 이런 말들을 계속 하잖아요. 얘들은 기능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시리랑 구글 어시스트 같은 경우.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나오는 챗GPT, 바드, 람다 등등 이런 모델들은 언어로 할 수 있는 대부분을 가능하게 해준 모델들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요, 어떤 식으로 학습하냐면요, 가능성 높은 걸 계속 학습을 해요. 그리고 말을 최대한 그럴싸하게 이어나가려고 노력하는 모델들이 이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할루시네이션이 자주 일어나고요. 더해서 이제 2021년 이후의 내용들은 학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더 학습이 필요한 사안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유명한 밈이 그거잖아요. 세종대왕 맥북 범징 사건. 진짜 말도 안 되는데 얘는 굉장히 그럴싸하게 답해줘가지고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다. 이 이유는 뭐냐면요. 첫 번째로 생성 모델이라서 확률상 가장 유사한 것들을 올려줘서 그렇고요. 두 번째로 얘들이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앨때였어요, 사실. 그래서 그 어떤 시기인지 세종대왕이랑 맥북이라는 것들이 각각의 시기에 대응되는 것이 절대 하지 않고 그냥 말이 이어지는 대로 말을 했기 때문에 할루시네이션이 일어났어요.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챗GPT는 다른 인공지능 모델에 비해 더 많은 예산이 투자되었는데 왜 2021년 이후의 정보에 대한 내용은 아직 답변을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전문가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로 다른 인공지능 모델들에 비해 더 많은 예산이 투여되진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다드라고 하는 모델,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나오는 모델 등등 대규모 모델은요, 일단 그 정도 비용을 들여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공지능이 어떻게 학습되는지에 따라서 이제 이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인공지능이 어떻게 학습하는지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 아기가 있잖아요. 그 애가 커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통 과정을 밟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에 가가지고 정말 전공 공부를 하잖아요. 얘도 똑같아요. 모델이 있고요. 걔들이 프리트레이닝이라고 하는 초중고 공동교육 과정을 밟아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인 튜닝이라고 하는 전공 과정을 하는데 이 챗GPT는 채팅을 전문적으로 하는 모델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 만들어진 모델이 그냥 그 상태로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챗GPT는 2021년 이전의 정보를 모두 학습해가지고 이 데이터는 2021년 이전 것만 수집을 했었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2021년 이후의 정보에 대해서 답을 얻고 싶으면은 프롬프트 안에다가 이제 2021년 이후의 뉴스 자료 정보들을 넣어주시면은 애들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웹 브라우징이라는 새로운 기능이 오늘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챗GPT도 2021년 이후의 정보들을 스스로 인터넷에서 찾아서 학습해서 여러분들한테 답변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해결했다고 보시면 돼요. 네, 학생들이 10가지 질문에 대해서 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그 전문가님께 일단 박수 한번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남은 시간이 한 5분 정도 있는데 학생들에게 인공지능 관련해서 해주고 싶은 말씀이나 그런 것들 혹시 가능할까요? 사실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게 되게 어려워 보이고 진짜 이제 개발자들만 했었었고 이렇게 어려운 서비스였잖아요. 근데 이제 챗GPT가 등장하게 되면서 모두가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발전 속도가 정말 빨라요. 지금 고등학생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20살이 되고 대학생이 됐을 때 또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제가 지금 저도 이제 1년, 2년 그 이후를 정말 상상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기술 발전을 그냥 따라가려고 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긍정적인 신호들은 뭐냐면 첫 번째로 일반 사람들도 쉽게 개발을 할 수 있고 원하는 걸 만들 수 있는 사회가 온 거예요. 챗GPT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코딩이나 개발 같은 것을 쉽게 도울 수 있게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회가 정말 많이 생겼어요. 우리가 아이폰이 생기고 웹이 생기고 인터넷이 생기고 그때 어떻게 생겼죠? 억만장자, 천만장자. 그러니까 진짜 부자들이 그때 탄생을 했어요. 근데 지금이 그 시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기를 진짜 놓치지 않고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궁금한 점이 있는데 오늘 질문을 못했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인스타그램인데 여기로 DM 주시면은 제가 또 추가적으로 답변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도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시면 하나 정도는 받아도 될 것 같아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미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시간 내주셔서 화상회의에 참여해주신 우리 김효정 전문가님께 큰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말하시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사전 신청을 통해서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이 인류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게 더 클 것인가,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발언권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지금 한 5분 정도께서 이 의견에 대해서 자유롭게 발언해 주시고 여러분들 발언하시다가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손 들고 질문하시면 저희 스태프들이 마이크를 받아들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이 끝난 후에는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에 대한 찬반 토론이 작게나마 있을 예정이니까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오늘 행사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인공지능의 발전에 대해서 발언해줄 우리 오승민 군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저는 챗GPT 발전에 반대하는 입장인 오승민입니다. 먼저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일자리의 줄어듦을 말할 수 있는데,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은 이 부의 기득권 같은 경우는 돈을 계속 벌고 부의 소외된 계층은 돈을 벌 기회를 잃는다는 거죠. 2차 산업이 3차 산업 넘어갈지, 그러니까 제조업에서 서비스로 넘어갈 당시에는 이 제조업의 기계들이 인간의 행동만을 감당했지 사고를 감당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현재는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간이 사고까지 침범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감정을 통한 직업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어머니 아버지들이 너 문과 가지 마라 이과 가라 하는 이유가 인간의 사고와 인간의 감정을 건드리는 직업은 몇 개 안 돼요. 예체능과 문과들이 하는 직업인데 그런 직업들 몇 개 되지 않으니까 이제 사고를 건드리는 직업이 많은 이과를 가라고 뭔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사고를 건드리는 직업을 인공지능이 대체하게 된다면 지구가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거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인공지능의 발달이 꼭 인간에게 이익이 많이 되는가라고 한다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인공지능의 발달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급속한 인공지능의 발전이 아직까지는 조금 우려 섞인 목소리를 잘 내주었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이 아니다, 아직까지 인류에게 유익한 점을 훨씬 더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럼 반대 의견도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먼저 하실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저도 인공지능의 급진적인 개발이 인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2016년 세계 경제 포럼에서 발표한 일자리의 미래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은 4년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총 710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는 표면적으로는 인간의 1인당 GDP 증가를 가져올지는 모르나 잠재적으로는 많은 저소득층들이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기 때문에 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인공지능의 급진적인 개발이 인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공지능에 대한 의견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부정적 의견 듣기 전에 제가 찬성 쪽에 서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저희 옛날에 사진기가 처음 발명되었을 때 당시 그림 작가들은 사진기가 악마의 물건이라고 얘기하면서 사진기 발전을 되게 무서워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림도 아직 산업이 활발화되고 있고 사진 산업도 새로 활발히 되고 있죠. 저희 연세대학교의 장동선 교수라는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GPT를 하나의 메타 인터넷으로 생각해야 된다. GPT가 물론 아직까지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GPT를 무조건 두려워할 것이기보다는 하나의 사진기 같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향을 추구하고 거기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간 상태와 우리가 부정적인 영향을 좀 더 선입견을 가진 상태로 가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좀 두려워해야 되는 점도 있을 수 있긴 있겠지만 우리가 최대한 긍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잘 생각해야 한다는 제 생각을 잠깐만 해보면서, 그럼 그 다음에 또 인공지능에 관한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넣어주실까요? 네, 저도 인공지능의 발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전문가분의 발표를 들었을 때 생각했던 건데, 인공지능이 정말 빠르게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예측이 안 되는 정도로 빠르게 발달되고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은 굉장히 빠르게 발달되고 있지만 이 인공지능을 대처하기 위한 법안은 상당히 인공지능 발달 속도에 비해서 느리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을 대처하기 위한 법안을 만들거나 아까 전에 전문가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AI 그림 같은 경우에 프롬프트를 입력한 사람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 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AI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림체나 그런 원작자가 허락도 없이 AI가 마음대로 그리면은 그 원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법안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안이 제정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기간을 좀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는 이 인공지능 개발을 한 6개월 정도 쉬어야 한다고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이처럼 일론 머스크 씨가 말한 것처럼 저도 이 인공지능 발달을 살짝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입장에서 살짝 법률 개정할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인공지능의 법률 규제가 아직은 그 능력에 비해서 선행되어 있지 않다라는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반대측 의견 한 번만 더 들어볼까요? 저도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전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는 긍정적인 많은 면들이 있지만 부정적인 면이 있기도 하죠. 예를 들어 편견, 환경적 영향, 감정적 지능 부재는 모두 시스템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일단 예시로 편견은 사람마다 다르고 이것을 이제 AI는 사람을 보고 배우기 때문에 AI로 치면 편견은 오류가 됩니다. 그 AI들이 이런 오류를 받아들이고 그대로 말하게 된다면 작은 문제가 되지만 이것들이 모인다면 결국 큰 문제로 도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여 아직은 너무 이른 AI의 성장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는데 발표자님의 생각은 언제쯤 AI가 개발되어야 되나 생각하세요? AI가 스스로 편견을 가려낼 수 있고 스스로 어느 정도의 판단이 가능해진 시점에서부터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심포지엄은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자유로운 토론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제너시 4설 분석 때는 인공지능의 발전이 좀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게 훨씬 크다라는 좀 사람들이 압도적이었는데 이제 모두 다 독감으로 온라인으로 가시는 바람에 지금 좀 의견 발표가 좀 적었습니다. 혹시 지금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 뭐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 한번 발표해 보실까요? 저는 이제 인공지능의 발달에 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인공지능을 이제 일론 머스크의 반론처럼 6개월간 정도 인공지능의 기능을 쉬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인공지능을 활용한 것보다는 이제 저희가 이제 공학 일반 시간 때 배우는 사물 인터넷 IoT에 관한 이제 헬스케어 서비스라고 있는데 헬스케어 서비스란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부모님들뿐만 아닌 이제 노약자분들을 이제 계속 이제 예를 들어 뭐 빅스비 이렇게 헤이 빅스비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가정에 있는 이제 헬스케어 이제 로봇이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부모님이나 또는 이제 노약자분들의 건강을 계속 주기적으로 체크하여 이제 건강을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위급한 상황 시에 곧바로 신고를 해주고 영세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어떤 뭐 즉각적으로 지금 한번 가볍게 얘기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네. 한번 나와서 자유롭게 의견을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또한 인공지능이 긍정적인 영향이 우세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 설명했을 때 인공지능을 활용한 챗 GPT와 같은 AI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써 일 처리 과정에 있어서 엄청난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좀 쉽게 이해를 시켜주기 위해서 좀 예를 들었을 때 건축과 연관시켜서 설명했을 때 챗 GPT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원활하고 효율적인 소통을 할 수가 있고 미드저니와 같은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써 일회자와 건축 설계사 사이의 차이와 생각을 좁히면서 서로의 생각을 쉽게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엄청나게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제 다른 의견 혹시 더 있을까요? 네, 나오시면 됩니다. 네, 자유롭게 의견하시고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 시간 많기 때문에 편하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저도 챗 GPT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수행 평가나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많은데 이러다 보면은 쉽게 해결되니까 성취도가 좀 많이 떨어질 것 같고 쉽게 그 새로운 기술에 적응할 수 있는 젊은 층과는 달리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이제 혼돈이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과제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더 다른 의견 있을까요? 네, 오늘 적극적이네요. 네, 저 또한 이제 오픈 AI 서비스 뭐 이런 챗 GPT를 반대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2부 때 할 PPT를 제가 만들면서 많이 생각을 했는데 챗 GPT를 잘 몰랐었는데 하면서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질문을 해보니까 현재 직업이랑 미래 직업을 많이 뺏을 수 있는 그런 GPT가 그런 대답을 많이 해줘서 좀 무섭기도 하고 미래가 걱정되기도 하고 PPT에 대한 우려스러운 생각 잘 들어봤습니다. 또 다른 반론이나 의견 있을까요? 네, 나오시면 됩니다. 예, 지금 챗 GPT를 반대하는 의견이 많은 것 같아서 저는 찬성하는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지금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다고 흔히들 말하는데 그전 1차, 2차, 3차 산업혁명 때 정말 여러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석유가 위험한지도 모르고 막 써가지고 연기가 많이 나서 지구온난화가 생기는 등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저희는 그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하면서 뛰어난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챗GPT도 처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후일에는 먼 미래에는 이제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면서 저희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친구로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컴퓨터 예시로 하는 얘기 잘 들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온라인에 계신 분이 자기도 의견을 한번 말해보고 싶다 하셔서 지금 즉석으로 온라인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2학년 안태경님의 온라인 연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공지능에 대한 급진적 발전이 더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분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인공지능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면서 인간의 역할을 전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인공지능과 함께 일하면서 자신의 전문성을 더 확대시킬 수 있고 인간의 창의성과 상호작용 능력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인공지능이 대처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직무의 다양성이 생겨서 더 긍정적으로 활용되고 또 다른 이유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면 인간이 활동하는 노동력하고 이런 거를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완벽하게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더 인공지능의 급진적 발전에 대해서 더 긍정적 영향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온라인에서도 이렇게 집중하셔서 이야기 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혹시 뭐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저희 이제 오늘 긴 행사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GPT에 대해서 정말 긴 시간 동안 이야기 나누는데요. 특히 학생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사가 큰 것은 또 챗GPT를 과제나 이런 데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챗GPT를 무턱대고 과제에 이용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조금 더 유용하고 바르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짧은 영상 하나 시청하고 오늘 행사 마치도록 할 것인데요. 영상 시청하시고 의견 나누겠습니다. 대학 과제에 챗GPT 사용해도 될까요? 됩니다. 적어도 이 교양 수업에서는요. 서울사이버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의 한 교양 수업 공지입니다. 과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제출 시 챗GPT 사용 허가. 사유라는 것은 과정보다 결과물이 중요한 것이다. 유용한 툴을 활용해 본인의 사고 한계를 넘는 것도 수업의 한 부분이다. 챗GPT를 교양 수업 과제, 시험에 적극 활용하라는 교수님. 이 교수님께 대학생이 과제에 활용할 수 있는 챗GPT 간단 사용법에 대해 배워봤습니다. 개인 비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거를 원활하게 도와주고 빠른 시간 안에 전할 수 있는 온라인 비서. 그래서 챗GPT를 어떻게 활용하냐? 예를 들어서 레포트가 있다. 제일 처음에 사람이 먼저 적어요. 하단 부분에는 챗GPT가 인공지능이 적은 거를 적습니다. 그리고 제가 적었던 거랑 이제 하단이 적었던 걸 비교를 해보는 거죠. 만약에 제가 구글에서 10시간 동안 찾아서 써머리했던 데이터가 챗GPT가 1분 만에 대답한 데이터랑 거의 흡사하다면 깊은 분노와 화가 나겠죠. 부정적인 감정을 자기 이제 커리어에 도움되게 변환을 시키는 거죠. 더 빠른 속도로 찾아내고 더 퀄리티 있는 정보를 찾아낼 수 있도록. 교수님은 챗GPT의 좋은 답을 얻기 위해서는 질문을 잘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요.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A라고 나올 수도 있고 B라고 나올 수 있고 경우의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질문을 잘 하는 게 아마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옛날에는 답변을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했지만 이번에는 질문을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한 시대가 조금 빨리 온 것 같습니다. 과제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챗GPT 질문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육하 원칙을 이용해 구체적으로 질문하기. 초등학교 때 잘 아시겠지만 되게 육하 원칙에 대해서 많이 배웠잖아요. 그거를 챗GPT에 그대로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답변은 누구에게 필요한지, 언제 기준 데이터가 필요한지, 어디에 필요한 답변인지, 무엇을 알고자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답변을 낼 것인지, 이 답변이 왜 필요한지, 이걸 기억하면서 챗GPT에 질문하면 더 나은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예시를 한번 볼까요? 무턱대고 노트북 추천을 받아봤습니다. 일반적인 사용자를 위한 노트북, 게임 및 그래픽 디자인을 위한 노트북, 예산에 맞는 노트북, 이렇게 범위가 넓은 답변이 나옵니다. 좀 더 정교하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나는 누구이며 언제 쓸 것이며 예산, 특징 라는 정보를 넣어 노트북 추천을 받아왔습니다. 대학생을 위한 저렴한 노트북에 딱 맞게 추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영어로 질문하기. 챗GPT에 한글로 질문해도
답을 얻을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영어로 검색하면 더 나은 답을 얻을 수 있다는데요. 챗GPT가 그 학습한 양이 98% 이상이 영어 데이터인 걸로 알고 있어요. 한국 데이터는 1%도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영어로 물어봤을 때는 좀 더 정확하게 답변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과 영어 두 가지로 같은 질문을 해봤는데요. 한글 질문을 영어로 번역한 뒤 챗GPT에 넣어봤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글보다 훨씬 빠르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 답변을 다시 번역해 한글로 출력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한글로 질문할 땐 어떨까요? 한글 질문에 대한 답변은 딱 5줄만 나옵니다. 영어로 하는 질문이 더 풍성한 답변을 준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세 번째, 요약 기능을 적극 활용하기. 한정된 시간으로 상당히 많은 이제 학습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공부량이 엄청난데 만약에 요약 기능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그걸 아티클 전부 다 읽어야 되거든요. 챗GPT의 요약 기능을 사용하면 이제 세 줄 요약이 가능하니까 빨리 이제 핵심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기사를 복사해 요약해달라고 해봤습니다. 긴 기사를 7줄로 간단하게 줄여줍니다. 시간이 부족할 때 유용하게 쓰이겠죠? 네 번째, 마음에 드는 답이 나올 때까지 반복하기. 챗GPT가 아직까지 완벽한 툴이 아니다 보니까 미묘한 질문 차이에도 차이가 큰 결과값을 출력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완벽한 대답이 나올 때까지 최소 3번이나 4번 정도 돌려봐야지 자기가 생각하는 거랑 거의 유사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같은 질문이라도 다양하게 물어보면 더 풍성한 답변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만약 교장의 의무에 대해 리포트를 작성한다. 아래 3가지 문장으로 질문을 달리해보면 다양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을 조합해 나만의 답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죠. 5번째, 여유가 있다면 유료 버전을 활용하기. 장점 1, 속도가 빠르다. 유료 버전을 쓰게 된다면 이제 속도도 몇 배 빠르고요. 장점 2, 사용자가 많을 때 에러가 안 난다. 유저들이 많이 썼을 때 서버에서 과부하됐을 때 셧다운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료 버전 사용자분들 낮에 챗GPT 사용하면서 에러 날 때 많으시죠? 유료 버전을 쓰면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요. 마지막,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않기. 챗GPT를 사용하실 때 정말 유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 첫 번째는 개인정보를 절대 입력하시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회사 기밀이라든지 예민한 문제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챗GPT가 이거를 학습을 해서 다른 유저에게 출력해주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챗GPT 개발자가 이 정보를 악의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대비해서 오픈AI 회사의 서버가 해킹당했을 때 개인정보나 이게 유출이 될 수 있거든요. 교수님이 알려준 활용법을 바탕으로 과자 마케팅에 대한 리포트를 기획해봤습니다. 우리는 과자를 파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매운 새우깡이 출시돼 마케팅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전략을 수립해야 할까요? 6가지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이제 마케팅에 대해서 이렇게 쭉 알려줬잖아요. 근데 이제 매운 새우깡에 대한 정보가 좀 없으니까 이걸 강조를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데 이런 사람들의 관심을 어떻게 하면 끌 수 있을까요? 추가 질문을 하는 거죠. 매운 음식 관련 퀴즈 대회라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추가됐습니다. 이렇게 나온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리포트 작성에 활용해도 되겠습니다. 교수님은 챗GPT를 연애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롯데월드에서 첫눈에 반한 상대에게 성공률 높은 메시지를 보내는 법. 괜찮은 답변인가요? 너무 올드하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건을 또 걸어주길. 10대 말투와 스타일을 추가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바꿔봤습니다. 회전목마를 주제로 색다른 메시지도 가능합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챗GPT를 아직 1살짜리 천재 애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살짜리 친구한테 너는 왜 운전을 못해? 왜 돈을 못 벌어와? 이러진 않잖아요. 챗GPT가 지금 어마무시한 속도로 돈을 태우고 있어서 저는 유저들이 챗GPT를 버그를 수정을 하고 더 업그레이드하는 직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뭐 2, 3년 정도면 우려하는 부분들이 한계점들 다 극복되지 않을까. 예전에 가수라는 직업은 전부 다 라이브로 노래를 불렀었잖아요. 근데 이제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직업들이 또 파생이 됐거든요. 음반 기획자, 뭐 음원 사이트, 기획사라든지 아니면 마케터, 이제 상당한 많은 직업들이 파생이 됐거든요. 제주는 챗GPT가 부리고 돈은 한국인이 번다 라고 좀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이제 규제하고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거를 잘 활용을 해서 새로운 직업을 대해서 선점을 한다면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학교 과제에 마케팅 기획에 연애까지 도와주는 챗GPT의 대단한 능력. 챗GPT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공존하게 될까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인간의 일상을 돕는 기술로 자리 잡길 바라봅니다. 네, 이렇게 오늘 긴 시간 동안 챗GPT에 대해 얘기 나눠봤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혹시 오늘 시간 괜찮으셨나요?
네, 저희가 이 행사를 기획하면서 그 서울대부터 대학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사실 이 대학의 융합 전공 중에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융합 전공을 찾기 없는 게 이상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곳에 인공지능이 포진되어 있었고요. 저희 그 기획 중 특히 연세대학교 정치외 외교학과 재학생은 자기 교수님 중에서 챗GPT를 언급을 안 하는 교수님이었다라는 표현까지 썼는데요. 제가 이러한 사실을 바탕해서 저희 행사 종료 후에 행사 소감문 양식을 배부해드리겠습니다. 그 양식을 작성하셔서 담임 선생님이나 선생님에게 오늘 배운 내용과 자기가 심화 탐구한 내용을 제출하시면 진로 활동이나 개인 세특에 작성하실 수 있는 점 알려드리고요. 아직 저희 행사 이렇게 끝은 아닙니다. 저희 2부에는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8개의 심화 전공 발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저희 미래를 바꾸는 시간 15분 석식 드시고 2부에도 참가하실 분은 참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이렇게 종료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이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